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밤늦게 아이가 갑자기 아프거나 다쳐서 병원에 가야 하는 상황이 종종 생기곤 합니다. 야간이나 휴일에도 의료 공백을 메워줄 달빛 어린이 병원이 광주에서는 2곳으로 늘어나 이제는 한시름 더 놓게 됐습니다. 보도에 김영찬 기자입니다. 보통의 아동병원이 문을 닫은 밤 늦은 시간, 평일과 휴일 밤 12시까지 소아과 진료를 하는 달빛 어린이 병원엔 부모와 어린이 환자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습니다. 아이가 지금 먹지를 못하는 상황이면 수액을 맞는 게 맞고요. 지난해 9월 광주 기독병원에 첫 문을 연 달빛 어린이 병원은 누적 이용객이 15,000여 명으로 부모들에게 만족도가 높습니다. 다만 달빛병원이 남구에 한 곳만 있어 광산구와 북구 등에 거주하는 부모들은 교통과 이동거리 시간 등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남구까지 올려다 보니까 30분 이상 소요가 되고 길이 막히거나 하면 1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남구는 너무 머니까 이제 광산구 가까운 데도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애기들을 위해서.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광주에서 두 번째로 달빛 어린이 병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광산구 수안지구에 문을 연 달빛 어린이 병원은 평일 밤 11시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엔 각각 밤 9시와 오후 6시까지 감기나 발열 등 경증 어린이 환자가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9달 만에 광주에서 달빛 어린이 병원이 2곳으로 늘어난 데는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적 지원이 컸습니다. 지금은 좀 적은 시간에 하지만은 더 시간 늘릴 예정에 있고요. 또한 약국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약국도 이렇게 잘 협의해서 이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게끔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광주시는 동구와 서구, 북구 등에도 달빛 어린이 병원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달빛 어린이 병원이 인구 밀집 지역에 몰려 있고 인구가 부족한 전남 군 단위 지역들은 여전히 혜택조차 누리지 못하고 있어 정부와 지자체의 확대 지원이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역대급 하자로 논란을 빚은 무안 오룡 힐스테이트 아파트가 보수를 마친 뒤 본격적인 입주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각종 생활용품이 담긴 파란색 박스가 이삿짐 센터 사다리차에 실립니다. 새 집을 찾은 입주자들은 가구들을 배치하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5만 8천여 건의 역대급 하자 논란 끝에 보수를 마친 뒤 입주 예정자들에게 모습을 드러낸 무안 오룡 힐스테이트. 무안군의 준공 승인이 떨어지자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된 겁니다. 무안군은 준공 승인 이유에 대해 골조 등 구조적인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며 감리사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타일 같은 것도 이제 바로 입주하기 전에 좀 뭔가 이렇게 기스 난 거 같이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바로 며칠 전에 이제 바로 오늘 입주한다고 하니까 바로 고쳐주시고. 처음에 뉴스에 나오면서 엄청 심란했거든요. 현대라는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기대도 컸는데 막상 그래도 사전 점검하고 1차 사전 점검, 2차 사전 점검 할 때 보니까 담당자가 엄청 1대1로 바로 해주시더라고요. 오룡 힐스테이트뿐 아니라 아파트 부실 시공으로 인한 논란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 또 다른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적인 변화도 예고되고 있습니다. 인허가권자인 지자체뿐 아니라 상급 기관에서도 품질 점검을 강화하자는 겁니다. 전남의 경우 지자체장이 신청할 경우에만 할 수 있는 도차원의 기초 골조 단계의 품질 점검을 의무화하고 품질 점검 횟수도 늘리는 조례 개정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유관 점검뿐 아니라 정밀 계측을 통해 형식적인 점검을 피하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지금까지의 품질 점검이 유관 점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필요시에는 정밀 계측 점검 등을 할 수 있도록 시군에 공고하는 등 다각적으로 제도 개선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커지면서 국토교통부도 준공이 임박한 전국 아파트들에 대한 불시 특별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언론이나 이런 데서 워낙에 하자 문제가 좀 많이 있다라고 저희가 진짜로 신축 아파트가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하려고 저희가 점검에 나서게 됐고요. 논란에 이은 뒤늦은 보수. 지자체와 정부 차원의 추가 점검을 마친 뒤 가까스로 준공을 하게 된 오룡 힐스테이트 측은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라든지
도청에서도 직접 나오셔서 확인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건물에 대한 안정성은 확보가 확실히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미관상으로 안 좋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석재를 시공하여서 국토교통부도 이르면 하반기부터 시공이 끝나지 않은 아파트는 입주자 사전 점검을 하지 못하도록 주택법 시행령 등의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상황. 아파트 부실 시공과 허술한 관리의 심각성을 드러낸 이번 논란이 건설 생태계 전반에 개선을 이끌어낼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고흥 분청 문화박물관과 인근 가마터에서 올가을 국가유산 미디어아트라는 야간 행사가 전남에서는 처음으로 열립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가유산 미디어아트는 2021년부터 문화재청, 지금의 국가유산청이 공모사업으로 진행해온 야간 관광 행사 프로그램입니다. 프로젝션 매핑과 증강, 가상, 확장현실, 여기에 인터랙티브 아트 등 세계적인 야간 경관 명소에서나 볼 수 있는 디지털 미디어 기술이 총동원됩니다. 그동안 세계유산 위주였던 미디어 아트가 올해는 그 대상을 국가유산으로 크게 넓혀 전남에서는 처음으로 고흥을 비롯해 전국 7개 지역에서 거의 동시에 개최됩니다. 고흥 분청문화박물관과 가마터 일원에서는 오는 9월 13일부터 24일 동안 매일 저녁 화려한 빛의 축제가 펼쳐집니다. 총 사업비는 국비 8억 원과 도비 3억 원, 군비 7억 원 등 18억 원에 이릅니다. 고흥 미디어 아트의 주제는 화화 1250, 도공의 불화화, 분청의 꽃화, 분청사기를 가마에서 굽는 최적의 온도 1250도의 의미를 함축했습니다. 청자, 백자와 함께 한국 3대 자기의 하나인 분청사기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체류연 관광과 재방문 가능성을 높이는 지속가능한 문화관광 콘텐츠입니다. 분청사기는 영국의 저명한 도예가 버나드 리치가 현대 도예로 나아갈 길은 분청사기가 이미 제시했다라고 평가를 했던 국가유산입니다. 그러나 200년이란 짧은 역사를 가진 분청사기를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특히 지역문화유산 활용 사업의 하나인 국가유산 미디어 아트를 향유한 국민은 전국적으로 지난 한 해 118만 명에 이르고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주최 측은 앞으로 미디어 아트 공모전과 SNS 홍보 등 본격적인 홍보에 나서 고흥의 화려한 도자 문화와 결합한 미디어 아트의 매력을 널리 알린다는 계획입니다. 디지털 기술로 재탄생한 분청사기 속에 담겨진 도공의 장인 정신이 새로운 예술적 영감을 선사하고 더불어 지역민과 함께하는 행사를 통해 우리 박물관이 고흥의 대표적인 문화 역사 관광 명소가 될 것으로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선보이는 고흥 분청사기 미디어 아트가 국가유산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차별화된 새로운 볼거리로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이번 22대 총선에서 3명의 국회의원이 당선된 진보당이 지도부 선출을 위한 합동유세를 처음으로 광주에서 시작했습니다. 지도부 선출을 위해 창당 이후 처음으로 경선 방식을 도입한 진보당은 오늘 광주를 시작으로 경기와 제주 등 전국을 돌며 오는 11일까지 공식 선거운동을 벌입니다. 진보당 광주시당 위원장에는 현 김주업 시당위원장이 단독으로 출마했으며 오는 14일 당원 투표를 통해 차기 지도부 등이 선출됩니다. 광주 그린카진흥원 제7대 원장에 김성진 전 광주 테크노파크 원장이 내정됐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